한국이 이 양반이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일본의 이런 그 식자층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귀족이 없는 것 같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 나라가 좀 고급 문화가 다 사라졌지 않느냐 이런 비판인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6.25 때 전쟁이 나면서 다 양반 상놈이 6.25 때 없어졌어요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생긴 지 6.25로부터 계산하면 60몇 년 된 거죠. 신생국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상류층, 사회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덕성이나 이 책임 그런 걸 갖출 시간과 그런 여력이 없었고 그냥 다 각자 도생한 거죠. 각자 자기 알아서 그냥 이 낮은 포복, 높은 포복으로 온 게 아닌가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단 말이죠. 그래서 건물은 높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 콘텐츠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압축 성장의 불행이죠. 하드웨어는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그 불일치가 사회 전반의 각종 그 부조리라든가 그 뭐 부패 뭐 그다음에 이런 안전사고 이런 걸로 다 연결되는 거죠. 그렇다면은 그 우리나라의 정말 이런 고급 문화, 사회를 지도해 갔던 지도층의 그런 그 양반 정신과 선비 정신은 어떻게 됐나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니까 외국 사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설득력 있죠. 이제 처음에 나오는 집이 바로 이 논산에 있는 그 명제 윤중 선생 집안인데 아주 장독이 아름답죠. 그래서 이 집에 보면은 저 담벼락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주변에서 보려면 와서 다 봐라. 우리 집은 숨길 게 없다. 뭐 이런 상징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집은 야당인 소론 당수 집안이기 때문에 소론을 했어요. 소론 조선시대에. 그래서 그 반대 당파인 노론에서 집 좌우에 감시하는 집을 탁 지어놓고 이 집에 누가 출입하는지 감시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이 논산의 이제 윤씨 집인 양반인데 양반이라는 건 돈도 있다는 거예요. 양반이라는 건 돈도 있는데 이 집에서 그 1년에 손님 접대 하는데 먹는 데 쓰는 쌀이 한 300가마 들어갔다고 그래요. 그러면 뭐 하루에 거의 한 뭐 0.8가마 한 가마 좀 못 들어가는 밥을 해댔으니까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왔겠어요. 그래서 이 집에는 독상도 한 20개가 있습니다. 독상, 혼자 먹는 상.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 VIP 손님이 오면 겸상을 하지 않고 1인용 상을 차려주죠. 그렇게 되면 숟가락에 서로 된장국에 찌개에 서로 숟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. 양반은 자기 혼자 먹죠. 이게 우리나라가 6.25 이후에 생긴 습관입니다.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. 이렇게 막 찌개에 서로 자기 숟가락 섞어서 먹는 거. 근데 요 집은 그런 독상이 많았어요. 혼자 먹는. 그걸로써 이제 이 집안의 품격과 그런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. 이게 격이 높은 양반 집안일수록 독상이 많았어요. 독상이 많았는데 그 심지어는 저 강릉의 선교장 같은 집안은 독상이 한 700개가 있었죠. 그러면 700명을 동시에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있었죠. 그러면 하인이 몇 명 있었겠어요? 700명을 동시에 대접하려면 하인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대장원이죠. 요 집의 선비 정신은 이제 뽕나무를 우리는 키우지 마라. 누에고치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. 당시에 이게 이제 돈 된다 그러니까 막 이 서민들이 할 건데 이 집에 이제 윤씨들도 양반이니까 막 우리도 누에고치 해가지고 비단 이거 하는 거 그러면 고소득이다 해서 그걸 많이 했어요. 그러면
부자가 이런 거 하면 서민은 먹고 살 게 없죠.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제 그 어른이 계시는데 그 윤중 선생이 명제, 호가 명제인데 밝은 집이다는 뜻이에요. 우리 집은 부자 양반이니까 절대 누에고치를 하지 마라. 그건 서민들의 먹고 살 거다. 그러면 이거 하면은 엄벌을 내리겠다 이랬어요. 어른이. 그런 카리스마가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재벌가에서 막 뭐 빵집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막 뭐도 하고 다 그랬죠. 네. 그런 건 사실은 그 서민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재벌이 하는 게 아니죠. 그런 게. 그런 게. 지금은 돈 많으면 상류층 됐어요. 돈 많은 집에 챔피언이 재벌이죠.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이 상류층인데 상류층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뭐라고 그럴까 매너라고 그럴까 품격은 없는 거지. 나 돈 있어.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밑에 엎드려. 그리고 너희들 다 내 하인들이야. 내 종업원들이야. 이런 것만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잘못하면 큰일 날 처세입니다. 그건 철딱서니가 없는 짓이지. 사회 변동기가 되면 그 사람부터 다 죽습니다. 우리나라 역사에 다 그랬어요. 난리 나면 평소에 쌓인 개인 감정 처리하는 기간입니다. 그때 다 거덜내버려요. 거덜낸다는 건 뭐냐? 목숨 죽고 돈 다 뺏기고. 우리나라 역대 그랬습니다. 그렇게 부자가 위세 떨고 나 돈 있어 했다가 안 죽은 집이 없어요. 다 목숨으로써 보상했어요. 아직 지금 그걸 모르고 함부로 떡볶이 빵집을 하는 거야. 넘어갑시다 또. 여기는 저 해남의 윤선도 집안. 해남 여기. 집이 아주 커죠. 이 집은 뭐 그냥 불국사가 들어앉아도 될 만한 집이죠. 그래서 저 집은 그 지금 호남에서 500년 동안 계속 부잣집이에요. 저 집은 6.25 뭐 이런 거 아무 영향 안 받았어요. 6.25 때도 이 집 후손들은 우파도 하고 좌파도 했어요. 그래서 경찰서장도 윤씨들이 했고 인민군 무슨 도당위원장도 윤씨들이 했고 그래서 엎어져도 윤가요 뒤집어져도 윤가다. 이래가지고 이 집은 인물이 나니까 자기 종갓집 훼손하겠습니까? 다 자기 집안 후손들인데. 근데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윤선도 때 간척 사업을 했어요. 우리나라 간척 사업의 원조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. 뻘을 막아가지고 한. 그래서 그런 윤선도 때 그 간척은 땅은 다 이 집안으로 귀속시켜가지고 토지개혁 때도 그건 토지개혁 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래요.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해서 이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나눴거든요. 이렇게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평등하게 됐어요. 그 토지개혁을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평등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산업화돼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. 왜? 나도 하면 할 수 있다. 이게 됐기 때문에. 인도 같은 데 카스트가 심한 나라는 해도 안 되거든. 근데 우리는 땅을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마 이게 기반이 됐는데 이 집안은 그 간척 사업원 땅은 그 분배 대상에서 제외됐어요. 원체 고생을 했기 때문에. 뻘 그거 하면서. 그래서 이 집은 3개 옥문 적선지가라. 3번 감옥문을 열어준 적선은 집이다. 옛날에는 세금을 주변 사람들이 못 내면 감옥에 갔거든.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 감옥을 갔을 때 이 집에서 세금을 대납해주고 옥문을 열어줬어요. 세금을 대신 납부해줬다 이거야. 주변 사람들. 그래서 옛날 양반 소리 들으려면 뭐 대신 뭐 돈도 내주고 뭐 이래야 양반 되는 거지. 내가 벼슬 높다. 나 양반이다. 너희들 엎드려?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양반 집안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. 참 사람이 점잖고 후하다. 점잖고 후하다. 그리고 그래서 사랑채 많이 오는 그런 손님들 접대하고 그러죠. 이 집은 하여간 호남에서 지금 500년간 부잣집인데 호남 기호 남인의 본거장이라 그래서 예술인들이 또 많이 모였던 집이고 다산 정약용의 진회가 외갓집이라 다산 유배 갔을 때도 이 집에서 책을 다 가져다 자기 그 윗대 외갓집이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산이 그 시골에 갔어도
그렇게 책을 저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다 뭔가 다 뿌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. 평지 돌출이 어렵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경주 최부잣집. 그래서 이 최부잣집은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. 뭐 이런 걸지. 아까 이제 저런 명제 윤중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도덕적인 처신, 누구한테 책 잡히지 않는 처신을 해서 유명한 집안이고 고산 윤선도라든가. 근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재물을 가지고 많이 주변에 나누었어요. 사람을 가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이더만. 내 겪어보니까. 네. 그래서 이 집은 만석 이상의 재산은 그 사회에 환원한다. 그리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. 주변에. 나만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용용 죽겠지 하고 잘 먹고. 그리고 주변엔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? 실제적으로 이 집은 경주 일대의 왕이었어요. 왕. 실질적으로는. 그러니까 본인 집안이 왕이라는 비공식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굶길 수가 없는 거야.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에요. 왕이 신민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왕입니까 그게.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이 다 굶어 죽으면 다음엔 농사는 누가 지어? 다 죽어버리면 이 집 농사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만석이라는 건 그 가지고 있는 소출이 만석이니까 엄청날 거 아니야, 땅이. 그러면 이 집은 소작을 다 줬지. 근데 이제 이 소작률이 문제야, 이자율이. 보통 좀 욕심이 많은 지주는 한 6할, 7할을 받았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농사 지어서 100만 원이 나오면 70만 원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. 근데 이제 이 집은 4할만 가져간 것 같아.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게. 그러니까 최부잣집 소작을 하려고 서로 요즘 말로 치면은 박이 터졌어요. 서로 그걸 하려고. 4할밖에 안 받으니까. 그러니까 이 집은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죠. 사람이. 그래서 경주 최부자 종손이 이렇게 길에 가면 비 오는 날에도 옛날에 이 흙탕 길이었을 거 아니에요. 비 오면. 그래도 이 종손이 탁 가면은 그 흙탕길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. 경주 사람들이. 지금 요즘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보면은 좀 그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최부잣집 혜택을 다 봤다 이런 거지. 최부잣집. 그리고 또 이 집이 그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해라 해가지고 이 집에도 항상 그 상주원은 그 손님들이 과객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대요. 100명 정도. 이게 밥 해주고 어떤 과객이 가면은 또 옷도 해줬대요. 옷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머물다가 떠날 때는 그 이제 차비도 주고 옛날에는 차비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쌀대박을 한 쌀을 몇 대씩 줬대요. 그러면 이 집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뒤주가 쪼매는데 입구가 두 손만 들어가게 그래서 이놈으로 이렇게 퍼갔대. 두 손. 너무 많이 퍼가면 좀 그러니까 구멍을 적게 해가지고 조금씩 퍼갈 수 있다. 그래서 자기 이렇게 노잣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쌀 가지고 다닌 거지. 비자 카드가 없으니까 그때는 쌀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 여행을 다닐 때 호텔이나 여인숙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잣집들 사랑채에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하는 집 리스트를 한 50군데 막 이렇게 쫙 적어요. 다 외우고 있어. 그래서 한 50리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공짜로 다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그 구례에 그 쌍산세 집안 그 선조들은 금강산 갈 때도 그렇게 갔대요. 전남 구례에서 금강산까지 이렇게 과객 대접을 후하게 한 집을 싹 알아가지고 그 집에 묵으면서 그렇게 다녔대. 그러면 이제 그쪽 신세집이 진 집안 사람들이 반대로 자기 집에 오면 자기도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. 그렇게. 그러니까
옛날에는 또 이렇게 덕망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양반이에요. 양반은 참 그 집안 덕이 있다. 그 주변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어요? 덕이 있다는 소리가 최고의 명예였어요. 양반 집안은. 그러려면 우선 먹여야 되는 거야. 한국 사람은 먹으면 못 잊어. 일단 먹고 봐야 돼. 먹이고 보는 거야. 그러면 그 가슴에 적응이 탁 되거든. 가슴에 새겨놔. 내 저 집에 신세졌다. 언젠가는 또 그 때가 되면 물론 얻어먹고 또 당장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아. 응? 10명 먹이면 8명은 잊어버릴 수 있어. 근데 한두 명이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10배, 100배 이 따따블로 갚는 수가 있다 이거야. 이게 딱 보니까.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경북 칠곡의 이 매원마을. 여기가 이제 이 매원마을인데 여기 기와집이 6.25 이전에는 한 400채가 있었대요. 외관 있는 데 있어요. 400채가 있는데 이제 6.25 때 폭격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그 이제 이 집이 그 옛날에 저 서울대 총장도 하고 그 국무총리도 했던 이수성 씨나 그 광주이 씨 새거지죠. 경기도 광주이 씨.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광주이 씨가 아주 그 참 조선 성종 때나 이런 때 인물이 많았습니다. 성종 때는 조정에 이 광주이 씨 뭐 이극돈, 이극 뭐 이렇게 되는 극자 들어가는 8명이 조정에 있었대요. 장관으로, 장차관으로 8명이나 동시에. 그래서 조정 회의를 하는데 전부 광주이 씨인 거야. 그래서 그 극자 학렬들 이길 극자. 그래서 나온 얘기가 8극 조정이다. 8명의 극자 학렬들이 이 조정을 다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는 조정이 광주이 씨 조정이다 이런 거지.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이제 이 그 집안 후손들이 사는 데인데 이제 이 중에 근데 이제 이 집안은 그 당쟁에 아주 그 치열하게 최전선에 있었어요. 남인을 대표하는 집안이에요. 조선 시대에는 경상도가 남인을 많이 했는데 남인이 야당이에요. 그 노로는 이 기호 지방 충청도나 기호가 노론을 했고 노론은 여당이고 그래서 인조반정 1623년 인조반정 이래로 경상도 남인들이 한 300년간 물 먹었어요. 굉장히 벼슬도 못하고 노론한테 밀려가지고 벼슬도 못하고 아주 참 춥고 배고팠다고. 그때 이제 이 경상도 남인의 그 집을 대변해가지고 노론하고 정면 부딪힌 집 중에 하나가 이 칠곡에 있는 이 광주이 씨 집안들인데 이 집안에 그 숙종조의 그 이단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상 관찰사를 했는데 그때 경상도에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죽는 사람이 속출하니까 경상 관찰사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그 쌀을 실은 배가 낙동강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대요. 우리나라는 세곡 옛날에 쌀 이런 걸 실으면 남해안에서 하면은 삼천포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지금 목포 돌아서 서해안 저 서산 앞에 뭐 이렇게 홍성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 한강으로 들어왔어요. 우리나라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운반했다고. 쌀을 10가마니를 어떻게 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어가겠어요. 우리나라는 길이 없는 나라였어요. 배로 다녔는데 이제 덜어는 저 지금 그 태안반도 앞에 그 거기가 암초가 많아가지고 배가 많이 난파되니까 덜어는 낙동강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상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남한강으로 해서 거기 육지만 조금 옮기면 되니까 남한강으로 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코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라도 순천 구례 쪽 쌀을 그 낙동강으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로 있었는데 대구에 그 지금 가면은 그 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. 화원 톨게이트도 있죠. 거기가 옛날에 큰 나루트였어. 금호강, 낙동강이 만나는 데니까. 그 물류의 중심지다 이거예요. 나루트라는 건. 그래서 그런 국가 임금한테 바치는 세금을 실은 배가 거기를 지나가니까 이 관찰사가 그 배를 정지시키고 쌀을 퍼서 나눠줬어요. 근데 이제 그게 큰 위험 부담이 있지. 왜냐? 임금 결제도 안 받고 허가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관찰사 마음대로 그걸 하는 건 잘못하면 큰 범죄 행위에 해당되죠.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그때 당쟁이 치열할 때인데
반대 당파에서 이단 명의는 지 마음대로 국가 세금을 지 마음대로 처분했다.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. 그걸 무릅쓰고 이단 명의는 이 세금 내가 어차피 이거 다 흉년의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 배가 서울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 쌀이 내려오려면 그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. 그래서 그렇게 직권으로 세금 실은 배를 정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탄핵을 받았지. 노론이 저 광주시 이암흑에는 지 맘대로 저걸 했다. 저걸 징역 10년에 처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 벌금 물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 가람 이연일이라고 그 재령이시 집안인데 소설가 그 이문열이나 지금 정치인 이재호나 이 사람들이 그 재령이신데 그 조상입니다. 이연일이도 숙종대 당대 영남 남연을 대표하는 논객이었죠. 이연일이가 변호를 했어요. 정치는 시위에 적절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주자 말씀에 지금 이건 시위에 적절한 행동이니까 이걸 가지고 벌 주면 안 됩니다. 이래가지고 결국 넘어갔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 이 쌀 배급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집안을 굉장히 칭송을 했죠.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.